반갑습니다. 네. 오늘 407페이지 봅니다. 유치권의 효력. 전문적으로 이런 거 봤다, 그죠? 가위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을에게 3월 1일 날 수리하기로 계약을 맺고 3월 1일 날 자동차를 넘겨주고 3월 5일 날 수리가 완료가 됐다. 근데 정비 공장 사장이 수리 비용을 50만 원 받게 됐다. 50만 원 뭐예요? 어리갑에게 돈 받을 권리, 즉 채권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그 채권 5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수리한 자동차를 돌려준다. 꼭 쥐고 있다. 꼭 쥐고 있다. 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뭐다? 유치권이다. 그래서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도 동의도 필요 없고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과 개연성이 있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건을 쥐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돈 받는 거죠. 돈 받는 수단을 뭐랍니까? 담보다라고 하고 그 성질은 뭐다?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이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법정은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동의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유치권은 적극적 권리다, 소극적 권리다. 요거는 소극적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한다, 거절한다. 누가 오든지 돈 받기 전에 못 줍니다. 이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지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권리는 아니죠. 자, 그러면 유치권이 언제 성립이 됐는가 봅시다. 채권은 언제 발생했어요? 3월 5일 날 수리가 됨으로써 발생했고 점유는 3월 1일 날 물건을 넘겨받음으로써 점유를 취득했죠. 그죠? 그럼 유치권은 언제 발생했다? 3월 5일 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채권과 점유가 만족되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유치권이다. 지금 어른 권리를 3개 가지고 있는 거야, 3개를.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고장난 그 자동차가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병에게로 팔려갔다. 병이 누구요? 신소유자죠. 와가지고 을 보고 돌려달라 했을 때 을이 못 돌려줍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을이 신소유자 병에게 50만 원 주세요.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청구를 할 수 없죠.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을은 오로지 계약의 상대방인 갑에게만 청구를 해야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병에게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뭔 할 수 있다? 거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치권은 꼭 점유를 해야 되는데 요 점유는 아까 승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 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점유는 그 기능이 뭐예요? 심리적 압박이다. 그리고 유치권의 점유 행태는 묻지 않은 데 있죠.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관계없는데 안 되는 게 한 개 있었죠. 뭐가 안 돼?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행태의 간접 점유는 안 된다. 그리고 유치권의 점유는 적법 점유, 불법 점유. 적법 점유. 적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만 유치권이 되지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돈 받을 권리, 이 채권하고 내가 쥐고 있는 그 목적물의 점유는 굳이 결련성이 필요 없습니다. 결련성이 필요 없다. 그런데 내 돈 받을 권리인 채권하고 내가 쥐고 있는 그 점유물, 물건하고는 결련성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요거는 결련성이 필요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결련성이 필요하다. 이 결련이란 말이 비유를 하자면 여기 물이 있고 물 속에 스펀지를 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여기 스며들겠죠. 여기 결련성이에요, 결련성. 그러니까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물이 돈이야, 돈. 내 돈 받을 권리가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스며든 돈. 요걸 우리가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뭘 점유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죠. 내 돈 받을 권리가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 50만 원이 어디들 있다?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자동차에
인건비나 공임이나 무슨 뭐 수리비 또 뭐 부속품 비용으로 스며들 있죠. 이걸 우리가 갤런성이 있다. 그때 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과 점유 물과는 갤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유하는 갤런성이 필요 없어. 점유를 먼저 발생하고 채권이 나중에 취득되더라도 동시에 만족되면 되는 것이지 채권과 점유가 갤런 관계를 가지고 동시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점유하는 것 자체하고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항상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담보 물건이 뭡니까? 저당권이죠.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돈 갚을 날짜도 되기 전에 돈 갚아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될 것이고 안 갚는다 하더라도 개면 넣으면 돼, 안 돼?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 담보 물건은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주장할 수 있고 효력이 발생한다. 유치권도 똑같아.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변제기가 언제예요? 3월 5일 날 수리가 완료되면 바로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이게 옛날에 변제기예요. 그럼 바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런데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가 된다 안 된다. 포기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의 건물을 임대차로 빌리면서 임대료를 싸게 받는 조건으로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고쳐가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수도 고장 나가지고 한 500만 원 비용이 드는 거예요. 기간이 끝났어.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면 나가라 했어. 그럼 임차인은 500만 원 수리 비용 받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돼야 안 돼요? 아까 500만 원 수리를 누가 하기로 했죠? 오늘 날씨가 꾸무리하구만. 다시 봐라 이거. 갑의 건물을 을에게 빌려주면서 뭐라고 약속했죠 아까? 임대료를 조금 싸게 받는 조건으로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치기로? 임차인이 고치기로 했잖아. 그래서 임차인이 얼마 들였다고? 500만 원 들여 고쳤다니까? 나갈 때 이 비용 받아가 못 받아가? 못 받아가지 그지? 그럼 나가라 그럼 나가야지. 비용 500만 원 받기 전에 못 나갑니다라고 유치권 행사해야 못해. 못하죠. 그게 유치권 포기특약이라고. 그러니까 비용 포기특약. 이걸 원상복구특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키로 한다. 그게 원상복구특약 아니야. 그럼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고쳐놓고 나가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고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원래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이거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갈 때 비용을 받아야 할 거 있죠. 그래서 원상복구특약이나 비용 포기특약이나 수선 너무 면제특약이나 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치권 배제특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개 표현을 달리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유치권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자, 407페이지 이제 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되어 있고 동안 1번에 대세권이 보이죠. 대세권이 무슨 말입니까? 대세권이나 절대권이나 같은 말이죠. 대세권, 절대권, 물권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자, 적어야 될 거 아닌가 봐요. 대세가 무슨 말이죠? 모르는 게 대세다? 아는 게 대세다? 대세권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말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나 절대권이나 대세권이나 같은 말 아니야. 절대권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세권 반대말은 뭐예요? 대인권 이렇게 말만 바꿔주면 돼. 대인권은 무슨 말이고? 딱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대인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채권이라는 뜻이죠. 채권, 상대권, 대인권 같은 말이죠. 물권, 절대권, 대세권 같은 말이지. 대세권을 어찌 몰랐는데 물권은 또 알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대. 같은 말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적어놨네 보니까.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그 밑에 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치고. 그 다음에 동안에 보면 변제 청구와 유치권 행사 일이 되어 있죠. 아까 저기 병이 어리게 와서 장소 돌려달라 합니다. 그럼 어른 병 보고 50만 원 주세요. 돼 안 돼? 지금 말귀는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50만 원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변제를 청구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권 상대권. 뭐 채권이 무슨 절대권이요. 또 금방 이야기했는데 상대권이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어리 상대방이 누구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니까 채권은. 그러니까 청구는 갑에게만 해야지 병한테 청구하면 안 되지. 거절은 할 수 있어 없어? 거절은 할 수 있죠.
유치권은 뭐니까? 절대권. 누구에게나 거절할 수 있죠. 채권은 청구권이고 상대권이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의 상대방인 갑에게만 돈 달라 해야지 병보고 돈 달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병보고 못 돌려줍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건 할 수 있지. 유치권은 절대권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리 권리를 3개 가지고 있잖아요. 3개. 그 3가지 권리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갑에게는 채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유치권은? 있죠. 병에게는 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 행사할 수 없다가 무슨 말이에요? 청구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지. 그래서 병에 오면 돈 주세요 해 못해? 못한다니까. 못 돌려줍니다. 돼 안 돼? 된다니까. 돈 주세요 하는 거고 못 돌려줍니다 하는 거는 권리 행사의 성질이 다른 거예요. 돈 달라는 건 뭐야? 채권 행사하는 거고 못 돌려준다는 유치권 행사한다니까.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둘째 줄 끝머리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줄을 딱 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으로 바로 봅니다. 상한 거부 판결 돼 있죠. 상한 거부 판결. 이는 무슨 말이냐면 3월 5일 날 수리가 끝났는데 4월 달에 넘어가도록 돈 안 주니까 을도 자동차를 안 돌려주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뭐라고? 요놈이 내 자동차를 안 돌려줍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를 제기한 사람 이름이 뭐지? 또 갑이다 찾지 말고 원고다. 소를 제기한 사람 이름이 뭐고? 피고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오락하니까 을이 이제 법원에 불려간 거지. 판사가 을보고 물어볼까 이가. 니 왜 남의 자동차 안 돌려주냐 그랬다니까. 그럼 을이 뭐랬어? 수리비 안 주니까 안 주요 이러면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고? 판사 똑똑해 안 똑똑해? 판사는 더 똑똑하다. 수리비 안 주니까 안 돌려주면 되는 거 판사가 뭐라 생각할까? 아, 이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는구나. 그럼 뭐야? 법원은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돈도 안 주면서 자동차를 돌려달라 하는 갑이 나쁜 놈이요. 그러면 지고 이기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소가 제기된 김에 사건을 일거에 해결하자 하는 취지에서 무슨 판결을 내린다고? 상한 거부 판결, 상한 이행 판결을 내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판결 주문에 적기를 피고 을은 원고갑으로부터 수리비 50만 원을 상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를 돌려주라 이렇게 이행을 해라 거부를 해라 이렇게. 이게 상한 이행 판결, 상한 거부 판결이에요. 그러면 차를 돌려주는 건 갑이 이기죠. 돈을 받는 건 을이 이기죠. 둘 다 일방적으로 이겼다, 반쯤 이겼다. 반쯤 이기지. 이 사람은 돈을 돌려받는 걸로 이기고 저 사람은 자동차를 돌려받는 걸로 이기죠. 그러니까 반쯤 이기니까 이걸 뭐라지? 일부 승소 판결. 일부 승소나 일부 배소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그죠? 반쯤 이겼단 말이나 반쯤 졌단 말이나 같은 말 아니냐. 상한 이행. 그러니까 내겠다 똑같은 이야기야. 소가 제기됐다. 근데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했다. 그럼 무슨 판결 내려준다? 상한 이행 판결, 상한 거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일부 배소 판결. 냈다 같은 말입니다. 냈다 같은 말이다. 주장을 안 하면 그런 판결을 안 내려줍니다.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첫째 줄 끝머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줄치고. 인용이 무슨 말이고? 주장을 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는 무슨 판결을 내린다?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돈을 받는 걸 조건으로 물건을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 내려준다고. 그 다음 환가를 위한 개매권. 요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유치권자의 의무와 관련돼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점유하고 네 물건은 남의 거야 내 거야? 남의 거죠. 내 물건은 유치권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내 물건 내가 지고 있으면 누가 뭐 심지어 압박을 받겠냐고. 그래서 남의 물건인데 남의 물건을 지고 있는 사람 항상 무슨 의무를 진다? 성간주의 의무를 지는 거야. 성간주의가 무슨 말이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더 써야 된다. 내게 중요해, 남기 중요해? 남기 왜 중요한데? 내게 중요하지. 하여튼 거짓말도 떼놓고 한다니까. 하여튼. 내 자식이 중요해, 남 자식이 중요해? 내 자식이 중요하지. 남기 왜 중요한데? 내게 중요하지. 참네, 희한한 사람들이네. 하여튼.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시오. 내게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남은 건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의무를 지우는 거야. 남은 걸 소중히 생각한다면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남의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면 뭐 한다고 의무를 지우겠냐고. 남의 게 안 소중하니까 남의 건 어떻게 하라고. 내 것보다 좀 더 소중히 생각해라 하는 지지에서 성간주의 의무를 지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간주의 의무라는 것은 그 물건의 고유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점유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동차의 고유 기능은 뭐고? 운반 기능이죠. 사람을 운반하든 물건을 운반하든 자동차는 무조건 운반하는 기능이니까 딱 50만 원 주면 어떻게 시동 걸고 나갈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세차하고 기름치고 시동 걸고 녹도 닦고 이러고 있으라 하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날도 추운데 50만 바라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샤물에 세차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는 귀찮으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고 싶다고? 돈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바꾼다면 뭐라지? 그거 있네. 환가라고.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걸 말한다고? 환가. 그게 환가를 의한 개념이야.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의한 개념은 없습니다. 저당권자하고 갱매를 넣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왜 갱매를 넣죠? 돈 못 받은 갱매 넣는 이유가 뭐고? 갱락 때문에 배당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갱매 넣죠? 우선 변제가 뭐냐고? 우선 변제가 뭐예요? 배당 신청을 해서 등기 순서에 따라서 빠른 사람이 먼저 받는다. 이게 우선 변제라고.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순서를 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위한 갱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뭘 한다고? 물건을 돈으로 바꾸면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갱매를 넣는 걸 말한다고? 환가를 위한 갱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줄, 이때 갱매는 줄을 쳐 우선 변제를 위한 갱매라기보다는 환가를 위한 갱매로서의 승기를 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환가를 위한 갱매. 그다음 간이변 충당은 지금 뭐 굳이 볼 필요 없고, 그다음 이제 5번부터 봅니다. 유치물의 사용권이 있죠. 사용권. 사용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 있고 수익을 위한 사용이 있습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동의 필요 없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아까 성간주의 뭐가 이게. 그러니까 고유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한 사용은 시동 걸고 기름치고 왔다 갔다 해주고 녹 닦아주고 뭐 이런 거야. 이거는 성간주의 의무상 당연히 해야 돼. 동의도 필요 없어. 그런데 수익을 위한 사용은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 안 된다는 답은 알았다 그래. 답은 굳이 알았노 답을. 답은 알았는데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찍었나? 하여튼 찍기는 또 잘하는가 봐. 그런 재주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찍는 재주라도 있으면. 유치권자는 무슨 물건이고? 유치권자는 무슨 물건? 이봐. 이러니 내가 어쩌냐 이걸. 담보물건에 대한 소리가 왜 안 나오는데. 유치권이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뭐잖아. 저당권은 무슨 물건이요? 지상권은? 용익물건 캐라. 전세권은? 소유권은? 그냥 소유권이지 무슨 소유권이 무슨 담보물건 용익물건이 있노. 이거. 담보물건은 뭘 지고 있어요? 담보물건이 뭘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처분권만 지고 있다 이래야지. 용익물건은? 그러니까 유치권은 담보물건이 사용 수익권이 있어 없어? 사용 수익권이 없다니까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냥 사용권이 없어 수익을 위한 사용 못 한다고.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무슨 소리냐면 제3자 B가 정부공장 사장을 찾아서 하는 말이 자동차를 좀 빌려달라. 빌려달라. 그럼 내가 월 30만 원씩 임대를 주게 이래 된 거야. 자, 빌려주고 임대를 받는 것이 뭡니까? 수익을 위한 사용이죠. 그거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왜? 유치권자는 사용 수익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사용 못 한다니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빌려줄 수는 있어. 빌려줬죠. 그럼 30만 원 내 손에 들어올 거 아니까? 30만 원 먹고 과실. 무슨 과실? 법정 과실 해야지 또.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로 받는 게 법정 과실 아니야. 그게 내 손에 들어오면 그걸 갑에게 돌려준다. 변제에 충당한다. 아니 내가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바보처럼 돈을 돌려주는 바보가 어떻게 했냐고. 내 손에 딱 돈 들어오면 그거 챙겨야지.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하고 변제에 충당할 수는 있다. 뭔가 이렇게 짜여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그냥 덤벙덤벙 실에 올라가니까 무슨 점수가 나오겠냐 그래가지고. 응용력도 없고. 답은 어떻게 했는데 그냥 싹 틀어버리면 또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런다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어 보니까. 자기 스스로 빨리 깨치라.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기초를 잘해야 돼. 기초를. 공부는 항상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니까. 기초가 딱 해야 논리적으로 탁탁 따라가면서 응용력이 생겨. 다시 물어본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동의없이도 하죠. 이 유치근자 스스로가 유치물을 사용하는 건 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야. 그러니까 정비공장 사장이 시동 걸고 기름치고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수익을 위한 사용은 해 못해. 왜 못한다고? 그건 어떨 때는 할 수 있다고? 누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으면 수익을 위한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수익이 생겼죠? 수익이 뭐야? 과실 아니야, 과실. 수익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변제에 충당할 수는 있다. 그렇게. 자, 409페이지 봅니다. 동안 1번 보존 동안 해보시고. 동의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24조 쭉 가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 보니까 공사대금 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한다. 이래 되죠. 그래서 집을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준단 말이지. 그럼 인테리어 업자가 그 집을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딱 집을 점유하고 있겠죠. 점유하고 가만히 냅둬야 돼. 쓸고 닦고 해야 돼. 그게 성간주의 뭐라니까. 그거는 무슨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이기 때문에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니은. 그러나 유치권자가 보존을 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이야 불법이야? 보존을 위한 사용은 당연히 해야 돼. 이 적법이야.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승낙에 의한 사용돼 있죠. 그 옆에다 수익을 위한 이렇게 적어. 타이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수익을 위한 사용은 승낙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승낙을 위한 사용 이런 건 없어. 수익을 위한 사용은 뭐가 필요하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려서 승간주의 의무 줄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사용대여 또는 담보쟁하지 못한다. 이 승간주의 의무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또. 그 다음에 내려서 사용자 이익의 반환 이건 볼 필요고 바로 올라가세요. 수익을 위한 사용. 동그라미 이분이 뭔 말인지 알겠죠? 승낙을 위한 사용을 뭐라고? 수익을 위한 사용. 그것은 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수익을 위한 사용은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가실수칙은 봅니다. 1항을 봅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가실을 수취하여 아까 얼마를 받았습니까? 30만 받았죠. 이 가실이야. 그럼 그걸 돌려줘 변제에 충당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걸 또 쫙 적어놓으면 좋은데 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 유치권자가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하고 있죠? 기름치고 세차하고 하고 있네. 비용이 들어 안 들어? 비용이 들죠. 차 안 차라고 있으니까 또 주차비도 들겠네. 근데 한 달 만에 50만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정비공장 사장 50만 원 받고 차 돌려줄까? 비용 또 청구할까? 비용 또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 중에 발생한 비용도 또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도 어디 들어 있습니까? 그 자동차에 스며든 비용이니까 유치권 돼 안 돼? 그것도 유치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 중에 발생한 비용도 유치권이 또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 유치권자의 의무. 아까 무슨 의무를 진다? 승간주 의무를 지죠. 내 것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의무 위반의 효과. 한 달 만에 정비공장 가서 보니까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이 내 자동차를 우대하고 있다, 구박하고 있다. 막 구박하고 있는 거야. 주차고 막 진행하면서 차도 차지로 안 한다면서. 녹도 뻘게 쓰레기고 거미줄도 더 거미가 막 더 기대고 이래 있다. 불숲에 치워놓고 있다.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승간주의 의무 위반하고 있죠. 그러면 차 주인 열 나 안 나? 열 받았죠. 떨어져 이러면 떨어져 안 떨어져? 차 돌려줘야 됩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된다니까 거기에. 근데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는 거지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둘째 줄을 보세요. 그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한다. 그러니까 승간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OX. X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된다? OX. O야. 그거만 조심하면 되겠네. 유치권 소멸 쭉 내려서 일반적 소멸 원인은 볼 필요 없고 특수한 소멸 사유 보니까 의무 위반과 소멸 청구 금방 본 거죠. 승간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담보 제공 줄치고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갑이어를 찾아서 내가 60만 원짜리 반지를 맡길 테니까
자동차를 돌려달라 했어. 이게 뭐야? 타담보죠. 그지? 그럼 어른 반지를 받고 꼭 자동차를 돌려주되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리 난 반지 싫다. 현금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지를 받고 자동차를 돌려줄 수도 있고 어른 50만 원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지를 받고 자동차를 돌려준 거예요. 그럼 자동차의 점유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유식은 어떻게 된다? 바로 소멸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반지에 대해서는 유식은 돼? 안 돼? 안 되죠. 해 안 될까? 요 50만 원 돈 받을 권리는 어디에 스며든 비용이야? 자동차에 스며든 비용이 반지에 스며든 비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지하고 갤린싱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반지에 대해 유지가 안 돼. 반지는 뭐가 돼요? 그럼 뭐 질권이 되는 거야. 질권. 그러니까 이 타담보라니까 반지라는 질권을 설정하고 자동차에 걸리는 유치권을 풀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유치권을 소멸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타담보 제공은 유치권자가 청구한다. 채무자가 청구한다. 채무자가 타담보 제공을 한다. 유치권자가 청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유치권자가 채무자를 보고 돈이 없으면 그 손목에 있는 시계라도 풀어놓고 가라. 말이 돼? 안 돼? 이봐라. 너무 다 틀리겠네 이거. 안 되죠? 왜 안 되지? 응용력을 좀 발휘해봐라. 유치권은 적극적 권리야? 소극적 권리야? 아까 소극적 권리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소극적 권리이기 때문에 뭔가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유치권자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니까. 그러니까 타담보 제공, 유치권자가 타담보 제공을 청구하여 유치권을 소멸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된다니까. 아직까지 이 뭔가를 볼 때 그냥 대충 볼라 하지 마.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청구를 누가 하는지. 그건 항상 기초가 뭐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가 청구하는가부터 잘 봐야 돼. 타담보는 상대방이 제공을 하고 유치권자 타담보 제공을 청구하면 안 돼요. 유치권은 소멸. 그다음에 점유의 상실 이도 봤죠, 그지? 요거는 저번에 우리가 왜 3월 7일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자동차 훔쳐가버렸다 했죠? 그러면 내 손에서 점유가 떠나는 순간 유치권은 뭐야?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3월 9일 날 이틀 만에 도둑을 만났죠. 그럼 내가 도둑 보고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한다 못 한다? 못하지만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그때부터 몇 년, 1년간은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가 다시 되받아 오면 성립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죽었던 유치권이 뭐야?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야 이거. 그래서 동안 1번 점유 침탈에 대해서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행사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행사해서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침탈 기간 동안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은 걸로 된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되살아난다 이런 뜻이죠. 가까이 보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저당권을 한번 보죠. 저당권. 415페이지 저당권. 유치권도 한 문제 나오고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한 문제. 뒤에 그 건저당에서 또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저당권이 뭔지는 이제 잘 알겠지. 갑이 얼로부터 1억을 빌렸다. 돈 빌리는 계약을 뭐라 하지?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빌려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채권자. 빌린 사람 이름이 채무자. 그리고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3월 1일 날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은 그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뭘 준 거야? 처분권만 딱 맡겨놓고 돈을 빌린 거야. 그리고 10월 1일 날 변제 날짜가 됐죠. 그럼 돈을 안 갚는다면 그래야. 돈 안 갚으면 이제 채권자 어떻게 하지?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 필요 없죠. 그럼 안 갚으면 어떻게? 저당권자 지금 뭘 지고 있어? 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그 토지의 처분권을 지금 은행이 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은행이 아파트의 처분권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갚으면 어떻게? 처분권을 행사한다 이래라. 그러니까 경매를 실행한다, 저당권을 실행한다, 처분권을 행사한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뭐를? 이랬다 저랬다가 막 이런다 이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니까. 경매를 실행한다, 저당권을 행사한다, 처분권을 행사한다.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처분한다 했다가 이제는 경매 넣었다 했다가 아까는 또 저당권을 실행했다고 한 말을 그렇게 다르게 하냐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아까는 절대권을 했다가 이제 물권을 했다가 또 대인권이라 대세권이라 했다가 막 이래버리니까 막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라. 한 개를 놓고. 여러분 이름 몇 개요? 요새 사람들 이름이 하나지. 옛날에는 뭐다. 이름이 막 세 개씩 이랬잖아. 자가 있고 호가 있고 무시 또 무슨 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또 죽고 나면 또 붙이는 이름이 또 있고. 이나 율곡이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놈이 그놈이라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똑같다니까. 태계나 이항이나 그지? 이태계 하더니 이태계 나는데 이항은 또 뭐지?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그냥. 개미 넣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개미를 받고 개미에 대금이 나왔다고. 그럼 여기에 배당 신청해서 어떻게 받아가? 우선 변제를 받는다니까. 선순위로 받는 게 아니고. 우선 변제가 뭡니까? 이 저당권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다음에 빠른 순서대로 받아간다. 이게 우선 변제. 그래서 일반 채권자보다는 순위와 관계에서 먼저 받고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겠죠. 근데 선순위보다는 먼저 받을 수 없지. 이게 우선 변제.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이 하는 역할이 뭐죠? 안 갚으면 팔아서 돈 받아가겠다. 즉 돈 받는 수단입니다. 돈 받는 수단을 우리가 뭐라 그래? 담보다라고 하죠. 담보. 담보는 주야 종이야? 종이지. 왜? 수단이니까 이렇게 답을 해. 종이나 수단이나. 돈 받는 수단이잖아 수단. 그럼 요 1억은 뭐라 1억? 1억은 채권 아이가 채권. 빌려준 사람이 보면 받을 돈이니까 채권이고 빌린 사람이 보면 갚아야 될 돈이니까 채무죠.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는 같은 돈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또 채무하는 거하고 채권하는 거 다른 뜻이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그게. 이 사람이 보면 채무고 이 사람이 보면 요 이력이 채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권리유래 대신 채권을 한다고. 근데 채권은 채권인데 담보 잡아서 안 잡았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담보가 붙은 채권을 말한다? 피담보 채권이다. 이랬죠. 그 피담보 채권은 돈 받을 권리니까 목적이죠. 목적이 되는 것은 주야 종이야. 돈 받을 권리는 목적이니까 주고 돈 받는 수단은 종이다. 이랬잖아. 이 전문주에 본 거 아닙니까? 뭐 부종성, 수반성 이런 거 하면서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돈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채권이 소멸하죠. 주가 죽으면 종도 뭐야? 따라주고, 채권을 팔면 저당권도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 그렇게 이제 저당권 기초가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성립 과정을 보면 저당권 설정에 먼저 뭘 해야 될까? 합의를 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에 합의하고, 합의는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하면 뭐 만들어진다?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합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저당권자하고 또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저당권자는 누가 돼야 될까? 당연히 채권자가 돼야지. 어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채권이라는 주를 가지고 있죠. 그럼 저당권은 종도 뭐야?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지. 주는 주 사람이 가지고 있고 종은 요 사람이 가지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가 있는 곳에 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를 가진 자와 종을 가진 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는 누가 될까? 이건 아무나 돼도 관계없어.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 보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자기 땅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때 설정자가 누구예요? 채무자죠. 근데 갑이 돈을 빌리고 담보 잡힐 물건이 없어. 그래서 행님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채무자는 갑인데 저당권 설정자는 행이죠. 요 행의 이름이 뭐고? 물상보증이지. 그러니까 자신이 물건으로 뭘 했다고?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했다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물상보증이 됐다. 물상보증이. 물상보증. 저당권 설정자. 자, 저당권 설정자하고 소유자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나중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학원 나오려고 하는 거 아이가? 내가 하도 물어봐서 이제 무슨 수학 시험 치는 거 같고 수학 시간, 영어 시간처럼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뭐 아름다운 답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아름다운 답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아주 막 허접한 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을 내가 물어보는 거지. 내가 뭐 여러분한테 알맞은 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뭐 시간이 이제 3월달 아니거지? 다음 주면 3월달에 드디어 봄이 왔네. 봄부터는 좀 잘해봅시다. 3월 첫째 주까지 요 볼 거예요. 보고 둘째 주부터 또 세진도 나갈 거야. 그때부터 또 당사자 목적 그것도 한다니까. 그거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좀 기립질 좀 돼가지고 좀 잘해. 또 못한다. 그럼 또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봐요. 또 당사자 목적 또 한다니까. 또 잘하고. 그래 한 서너 번 하면 다 해요. 여러분 똑똑해 봐봐요. 똑똑하다 있죠?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자 봐봐.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뭘 준다고? 처분권을 준다 했잖아 금방. 처분권 누가 지고 있지? 소유자가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처분권을 주는 사람이나 소유자나 설정자나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하고 뭐예요? 그 목적물이 소유자야. 예. 소유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 아이가. 소유자가 뭘 지고 있노? 사용수익 처분을 지고 있다가 처분권 넘겨주면 저쪽에 다 몸권이 설정되고 용의권 사용수익권 넘겨주면 용의물권이 설정되고 이래 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설정자가 누구? 처분권을 주는 사람 아니야. 처분권을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유자지. 그러니까 설정자와 소유자는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봅시다. 415페이지. 자, 저당권 성립 설정계약 의에서 둘째 줄. 저당권 설정계약은 주다 종이다. 고 있네. 종된 계약이다. 딱 적어놔야지. 종된 계약이다. 그 다음 내려서 당사자, 기억, 저당권자 줄치고 누가 된다 했죠? 채권자에 한한다 돼 있네. 왜 채권자가 됩니까? 채권자가 뭘 가지고 있어? 피담보 채권이라는 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당권이라는 종도 누가 가져야 된다? 줄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책을 읽어야지. 이해를 하고. 무조건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연불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 백날 해봐야 늘지려가 안 해. 내려가 네 연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누가 된다?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상 보증이 될 수도 있죠. 채무자가 자기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그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고 채무자가 돈을 빌고 행님 땅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뭐야? 저당권 설정자 행위죠. 행위 이름이 뭐라고? 물상 보증이라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와 소유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죠.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만 하니까. 자 넘어가시고.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앞에서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자 이번에 불법 말소된 경우 줄칩니다. 일로 봅니다. 3월 1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을에게는 뭐가 생겼다?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취득이 됐다니까. 근데 그 한 달 뒤에 이 등기가 10월 1일 변제도 안 했는데 불법으로 그냥 말소돼 버렸어. 하루라도 저당권을 소멸해 안 해? 안 하죠. 왜 그렇지? 우리나라 등기는 권리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랬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는 등기가 없어져 버려도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맨날 우리가 본 게 아이가 갑의 소유권 등기를 을이 위조해서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잃어 안 잃어? 안 잃죠. 그죠? 등기가 불법 말소되도록 소유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지금 416페이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무효등기 유용. 이것도 앞에서 다 봤던 거예요. 유용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무효등기는 못 쓰는 등기인데 그 못 쓰는 등기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재활용을 한다. 근데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돼 안 돼? 안 돼. 사실이 등기는 유용이 돼 안 돼? 안 돼 해야지. 표제부 등기나 사실이 등기나 같은 말 아닙니까? 권리 등기는 유용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갖고 울고는 유용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갖고 울거나 권리 등기나 상난의 등기나 세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는 을구 등기니까 유용이 된다. 그러면 전제 요건이 뭐야? 유용에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 이전에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죠. 그럼 유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신의 원칙.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비용 이런 거 시험 안 놉니다. 넘어가고 저당권의 객체 첫째 줄 끄트머리.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한한다 줄치고 물건이나 권리 동감치고 물건만 되는 게 아닙니다. 권리도 저당권 설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고 전세권, 지상권 등기돼야 안 돼요. 전세권 등기되잖아. 그러니까 전세금 1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전세권이란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지상권도 되고 물건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등기 등록이 되는 것만 된다 이 말은 거꾸로 등기 등록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나왔네. 저당권은 모든 부동산에 설정이 가능하다. X 해라 빨리빨리. 부동산 중에서도 미등기 무가 건물 이런 건 저당 설정이 안 돼. 명의를 갖춘 수목 저당 설정돼 안 돼? 안 된다 해야 돼 가이가. 명의를 갖춘 수목 등기됐어 안 됐어? 안 됐네. 등기가 안 되니까 지금 명의를 한 거 아니야. 부동산에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당권은 동산에는 설정될 수 없다. X.
동산이라도 등기가 되는 동산이 있죠. 뭐가 있노?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등기가 되는 동산이니까 저당실증이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것이라면 동사이든 부동사이든 권리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딱 한 게 있죠. 저번 주에 배운 거 지역은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지역은 종이잖아. 지역권의 주가 누구예요? 지역권의 주인이 누구? 복습도 안 했구만 또. 요역지 해라. 지역권은 많은 거고 요역지를 살리기 위한 수단 아니야, 수단. 길을 열어야 요역지가 살 거 아니야. 맹기가 살아날 거 아니야, 맹기가. 그러니까 분리처분이 돼, 안 돼? 요역지가 팔려가면 따라가고 이래야지 분리처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역권은 등기가 되는 거리지만 저당 설정이 안 되는 거야. 저당 설정이 안 된다. 머리가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지금. 막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머리가 헝클어져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기본 빼드를 잘 따라가야 돼. 등기 등록이 되는 건 다 된다. 근데 지역권은 안 된다. 왜 안 된다? 종이니까. 종된 걸리니까 분리처분이 안 된다잖아요. 그렇게 따라오셔야지. 그 다음에 내려가서 민법상 이래놓고 끝나버렸네. 쭉 가서 그냥 공유지분상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그게 줄칩니다. 공유지분상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아버지가 4억짜리 토지 한 필 남기고 사망했다. 행과 동생이 2분의 1씩 상속을 받았죠. 행이 돈이 필요하니까 자신의 2분의 1 지분에다가 담보를 설정하고 돈벌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게 공유지분상에도 저당권 설정이 된다. 요거 우리 공유할 때 배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려서 피담보 채권 양가로 4번 피담보 채권 옆에다가 종류 제한 없음 이렇게 적어. 어떤 종류의 채권이든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무슨 말이죠? 근데 저당권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채권 이런 뜻이에요. 담보가 보장 아닙니까? 보장이 되는 채권.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 보장이 되는 채권. 요거는 채권의 종류에 제한이 없어. 어떤 채권이든 저당권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왔네. 금전 채권만 저당권 설정이 된다? 아닙니다.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습니다. 물건을 받는 채권에 의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물건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거지 뭐. 서비스를 받을 목적도 저당권 설정이 될까? 아, 된다 해라. 나도 옛날에 그랬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할 때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냥 앞이 칵 막혀. 앞이 칵 막히는 느낌이 든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반사적 행동이 나오는 거야.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왜 자기 보호 본능이 생겼을까? 누가 지 박나? 근데 왜 보호 본능이 생겼을까? 왜 물어보면 보호 본능이 작동할까?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은 벌써 이후에 가가 있는 거야. 그 이후에.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쪽팔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오늘 종일 기분이 안 좋을 건데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답을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내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 인식보다 내 반사적 신경이 뭐야? 반사신경이 더 빠른 거라. 그러니까 앞이 칵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문제를 딱 보면 앞이 캄캄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자기 보호 본능이야. 혹시 틀리면 떨어지면 1년 농사가 헛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생각을 안 해도 내 스스로가 반사적으로 그걸 없애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발을 앞에 한 발 내디디면 되는데 혹시 푹 내디디는데 푹 빠지면 어떻게 하냐. 천길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 생각을 이제 내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내 반사적 신경이 되어 있는 거야, 신경이. 그 반사신경을 누구로 때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뭐 간이 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질러라. 따지지 말고 쪽팔리면 또 어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한 이야기가 뭐야. 공부를 잘하는 것은 모르니까 와서 배우는 건데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틀린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지금 틀렸으니까 시험장 가서는 안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틀리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신이 먼저 갖춰져야 그 다음에 치고 나갈 거 아니야. 거침없이 나갈 거 아니야. 자꾸 옆에 둘을 보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공부를 못 한다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네.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지 살기도 바쁜데 무슨 아무 생각하냐고. 혹시 생각을 하더라도 잠깐이겠지. 그죠? 잠깐 뭐 한 몇 초 동안 조두순이 나쁜 놈이네. 그놈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되겠나? 막 보초도 써주고 초소도 차려주고 말이지. 그 생활비도 한 달에 80만 원씩 주고 말이지. 조두순이한테 쌀도 주고 말이지. 먹고 살도 다 해주잖아요. 혹시 또 남한테 테러 당하고 봐서 보호도 해주고 경찰에 가서 지켜주잖아 또 조두순이를. 저는 범죄자를 저렇게 지켜주고 참 국가도 참 할 일도 없다. 그것도 잠시라니까. 그 잠시 생각이 끝나고 나면 내 생활이 더 바쁜 거야 먹고 살기가. 근데 남 걱정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마. 남 주변 그 의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공부는 열심히 하면 돼. 남한테 간섭할 것도 없고 가서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것만 열심히 하면 돼. 뭐라고? 자기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쪽팔리면 있어 없어? 없어. 쪽팔리는 게 있노. 쪽팔린다 생각하면 술 한잔 먹고 오느라. 술 한잔 먹고 얼얼하게 앉아 공부해라. 그럼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냥. 그리고 말문이라 튀길 거 아니야. 다시 봐. 피담보 재건의 종류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머릿속에 확 박아 그냥. 어떤 것든 다 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뭘 물어봤을 때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로 나오면 되겠지. 그게 무거우면 너 쉽지. 자 봐봐. 1억을 빌려주고 그중 7천만 원만 저당을 설치하면 될까? 된다 해라 했는데 금방 또 안 된다 이러면 못잖아. 내 정근이 내가 미친다 이거 내가. 금방 가르쳐주고 돌아서면 또 딴소리하고 말이지. 지금 채권이 없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할 수도 있을까? 조건이나 기한부 채권도 저당 설정이 될까? 그렇게 답을 하라니까. 다 되는 거야 그냥. 뭐가 안 되는 게 있노? 줄칠 것도 별로 없어요. 돈을 3번 빌려주고 한 건에 저당을 설정해도 될까? 되는 거요. 돈 한 번 빌려주고 반만 저당을 설정해도 될까? 되는 거요 그냥. 다 된다 이러면 되지. 그게 종류의 제한이 없다 이 말 아니야. 어떤 채권이든 저당권에서 담보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기억에 1번 쭉 가서 첫째 줄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 건 아니며 그 다음 내려서 두 번째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 기한부 채권 다 됩니다. 그 다음 동은 3번 수개의 채권. 여러 개 돈 빌리고 한 번 저당 써도 돼. 그 다음 채권의 일부. 아까 1억 빌려주고 7천만 원만 저당 설정해도 된다니까. 채권 일부만 위해서 저당 설정돼. 뭐 안 되는 게 있노? 다 된다.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는 볼 거 없습니다. 자 바로 띄고 420페이지를 봅니다. 저당권의 효력.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되어 있죠. 그 옆에다 웃음 변제의 범위 이렇게 적어.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인데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의 범위란 말은 개매가 들어가고 배당 신청을 했을 때 요 웃음 변제 돈을 받아가는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이 뭐냐 이거예요. 360조. 일단 뭐는 받아야 될까? 원금 1억은 받아야 돼요. 원금을 원본이라 합니다. 이 원금이야 원금. 원금이라면 될 것도 일본 말이야 원본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원금. 그다음 이자, 위약금 요 세 개는 등기된 범위 내에서 받아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원금을 1억 빌려줬는데 저당권 등기에는 7천만 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럼 배당 신청했을 때 법원은 얼마까지? 7천만 원까지 웃음 변제를 해주겠죠. 그럼 3천만 원 어떻게 할까? 일반 채권자도 받아가. 다른 사람은 똑같이 받아야지 웃음 변제를 받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웃음 변제 범위는 등기된 범위 내에서. 그다음 이제 실행 비용. 실행 비용은 뭐냐면 경매를 실행할 때 비용이 들겠죠, 그죠? 채권자가 경매 넣을 때 왜 비용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감정 평가 비용이라든지 법무사 인지대 수수료 뭐 들 거 아니야. 비용도 받아갑니다. 그다음에 지연배상. 지연배상이 무슨 말이죠? 읽어라. 변제가 지연됨으로써 채권자한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채권자가 10월 1일 날 제때 돈을 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 돈 10월 1일 돈 받아 딴 데 투자를 계약을 세웠는데 뭐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 이런 거야. 그게 지연배상이야. 그 지연배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지연이자라고도 합니다. 지연배상이나 지연이자나 같은 말입니다. 이건 이자야 아니야. 이자가 아니야. 요 이자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는 요거고 요 지연이자 할 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닙니다. 이자가 아니고 지연배상, 지연이자 또 하나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셋 다 같은 말이야. 그거는 몇 년치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된다. 그래서 4번, 5번이 중요한 거야. 이제 봅시다. 원본 이자 위약금 보시고 그다음에 5번은 쭉 내려서 5번에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돼 있죠.
우리 책에는 지금 이걸 뭐라 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또 다른 말로 지연 손해금 되죠. 또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지연 배상. 또 다른 말로 지연 이자. 표현을 다르게 한다 그지? 그렇게 지연 이자 이러면 알아들어야 돼. 근데 넘어가서 다 된다. 1년분만 된다. 제일 위에 있네. 1년분에 하나여 거기다 주시고. 3년 지금 변제를 지금 3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야. 지연이 3년 됐죠. 하더라도 3년치야 1년치야. 1년치 지연 이자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비용 줄치고. 이게 뭐야? 개매비용이죠. 그것도 마지막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두 개가 딱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 나중에 보면 건저당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자,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종물이 있을 거예요. 양가로 3번에 종물 동그라미 치고. 종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따라다닌다 이 생각하면 돼. 종 들어가면 종된 걸리든 종된 물건이든 종자가 들어가면 죽어가면 뭐야? 따라가고 죽으면 따라 죽고 분리처분 안 되고 이 주종관계 아니야. 그거 딱 주종관계 이론만 잘 때려내시면 편하다. 자,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볼까? 주유소 연습했죠? 주유소 모르면 또 안 된다. 주유기가 뭐랬지? 주유기. 저 천장 보고 내가 물어볼까 그러면? 눈을 쳐다보고 물어보면 뭐 부담이 느끼가 봐. 내가 겁난대야. 독종부속 해주라. 독종부속. 주유기는 독립물이면서 종물이면서 부속물이죠. 땡거. 지하인 땡거. 땡거는 뭐요? 부합물 해야지 부합물. 근데 주유소에 저당권이 설치되는데 돈 안 없는 거예요. 그럼 주유소를 개면 넣었죠. 그럼 주유소 건물만 들어가. 땡거도 들어가. 땡거 들어가고 주유기 들어가 안 들어가. 왜 답을 안 하는데. 독종부속이라고. 그럼 주유기가 종물이란 말은 주유소는 뭐다? 주물이다 이 말이야. 그럼 주가 개매 들어가면 종은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부합물과 종물에는 저당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개매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면 개매를 받은 사람은 주유소를 딱 개매 받으면 땡거도 가져가 안 가져가? 주유기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주물, 종물과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전의 것이든 그 후의 것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산이 개매 들어갔어. 산이 나무 들어가 안 들어가? 나무. 왜 들어가지? 부합물이니까 개라. 부합물이니까. 근데 산 위에 있는 나무를 할지라도 임목법에 등기를 했거나 맹인방법을 갖춰버렸다. 개매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 독립물이면서 종물이 아니잖아. 근데 주유기는 왜 들어가지? 독립물이지만 종물이니까 들어가는 거야. 독립물이다 해서 다 종물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토지가 개매 들어갔어. 그러면 땅 위에 있는 건물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지? 토지하고 건물은 독립물이잖아. 독립물이고 종물이 아니다. 건물은 종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또 한 개 더 물어볼까?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는 것은 사용수익 처분중에서 뭘 지고 있다? 사용수익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주유소에 저당권을 설치했는데 주유소 주인이 그 주유소를 A에게 빌려주고 매달 500만 원씩 임대를 받습니다. 임대를 500만 원 먹고 과실이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과실에는 미치 안 미쳐? 안 미치죠. 왜 안 미쳐? 수익권이 없으니까 이러다 그래야지. 과실이 수익 아이가 수익. 수익권이 있어야 과실을 가져가지. 그런데 저당권자는 수익권이 없잖아요. 저물권만 있지. 그러니까 과실에는 저당권이 미치 안 미쳐? 안 미쳐. 그런데 돈은 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저당권자가 개매 신청을 했고 10월 7일 날 법원이 개매 개시 결정을 했어. 그럼 법원의 개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그 저당 목적물에 압류 등기를 붙여. 압류를 해버려야 못 팔아먹겠죠. 압류를 안 하고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개매 진행 중에 팔아먹고 도망가버리면 개매 질서가 엉망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압류를 딱 해버립니다. 압류를 하면 그 저당 목적물에 가는데 모든 권리가 들어간다. 채권자 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과실에도 미치 안 미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과실에는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미치 안 미쳐? 왜 안 미친다? 수익권이 없으니까. 그거나 수익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나 저문권만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나 같다 달라? 같은 말 아니야 그게.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용수익권이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그 말은 저당권자에는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미치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미친다고? 압류 후부터는 미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봅시다. 부합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도 불문하고
저당권의 그 밑에 줄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이렇게 읽고 그럼 끊어줘. 그리고 밑에 수목은 원칙은 미치는데 어떨 때는 안 미친다. 임목 등기를 하거나 맹박을 갖춘 수목은 안 미친다 했죠. 그리고 나무 때문에 무제한으로 농사를 지는 농작물 이런 거 안 미치죠. 건물도 안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안에 이번은 셋째 줄에 갱락대에서 제외식인 경우에도 갱락인은 그 소유권을 시대한다 줄치고. 이렇게 본 거야. 이 건물이 개매에 들어서. 근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겠지만 혹시 감정평가사가 창문틀을 갱락대에서 제외시켰다고. 그럼 건물을 받아가면 창문틀 따라가 안 따라가? 창문 당연히 따라가. 부합물은 물건이 한 대거니까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했더라도 개매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담치는 거야 그냥. 담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번 마지막 줄 부합된 정축 부분의 소유권을 지정한다 줄치고 그리고 부합에다 동함쳐. 자 1층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지금 어디 한지도 모른다. 42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하고 있다. 42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부합된 정축 부분의 소유권을 지정한다. 1층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 설정 이후에 2층을 정축했는데 그 정축 부분이 독립이다 부합이다. 부합이다. 물건이 한 개다 별개다. 한 개다. 그럼 1층이 개매들하면 정축 부분도 들어가 안 들어가? 한두 개니까 들어가야지.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정축 부분을 개매평가대에 제외시킨 거야. 그것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부합은 다 미쳐. 그러니까 1층을 개매받은 사람은 부합된 2층 부분도 가져간다 안 된다? 가져간다 이 말 아닙니까? 부합된 정축 부분의 소유권도 지정한다. 그래서 개매 절차의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갱락인은 부합물은 무조건 다 가져간다. 그렇게. 넘어가서 5번에 탱크가 보이죠? 제일 위에 봐봐라. 유리장 탱크 있네. 독립이야 부합이요? 부합이죠. 미치 안 미쳐? 미치죠. 주유기 미치 안 미쳐? 주유기는 종물이죠.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3번 종물. 저당권 설정 전으로 불문하고 그 밑에 줄 종물에도 미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동안에 이번은 뭐 집합 건물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이름으로 전유 부분은 뭐예요? 주. 대지 사용권은 종이거든. 주종 관계다. 일체라 일체. 그러니까 주가 가면 종은 뭐예요? 따라가야지. 아파트 전유 부분이 어디입니까? 전유 부분이 아파트 어디 붙었냐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아니야. 그게 전유 부분이야. 현관문 열고 나오면서부터가 공용 부분이지. 땅을 밟으면 대지 사용권이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딱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유 부분은 뭐지? 주. 아파트를 왜 분양받았어요? 1번 엘리베이터 타려고. 2번 살림 살라고. 묻고. 살림 살라고. 살림 사는 공간이 뭐라고? 전유 부분이라. 거기 주라니까. 거기 목적이 되는 부분이야. 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수단. 살림살이를 위해서 수단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 종이잖아. 계단, 엘리베이터, 대지권 다 종이라니까.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개매들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대지권, 지분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따라 들어간다. 공유집이 다 따라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내려서 과실. 과실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 해야지. 왜 안 미쳐? 수익권이 없으니까 이래야지. 수익권이 없으니까 안 미친다. 그런데 둘째 줄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 이후 저당권 설정자의 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 차임채권이 뭐예요? 법정 과실이죠. 차임이 뭐고? 차임을 다르게 고치면 임대료. 임대료나 차임이나 뭐 월세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건 과실 아니야 과실. 거기도 압류 후부터는 미친다. 원래는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야. 우리 책에는 지금 원래가 안 나있네 원칙이. 원칙은 안 미친다도 중요한 거야. 원칙 안 미친다. 근데 예외 압류 후부터는 미친다.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돼. 원칙은 또 빼놨다.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3번 타이틀을 보세요. 용익권과의 관계 내지 웃음 벤지 효력되어 있죠. 페이지 바꾸고 423페이지 저 위에 3번 타이틀. 용익권 밑에다 뭐 전세권, 지상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게 용익권이야. 이것도 우리가 봤죠. 멸공, 경포, 홍기 소멸할 때 본 거야. 멸공, 경포할 때 경이 먹고 개매죠. 개매가 들어가면 어떤 권리는 소멸한다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용익 물건은 소멸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용익 물건은 살아남은 것은 누가? 경락받은 사람이 인수를 한다 이죠. 기억나죠?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면 저당보다 빠르냐 늦냐를 잡아야 돼. 자 1번 본다.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 줄치고. 자 용익이 빨라 담보가 빨라? 담보가 빠르죠?
그러니까 담보권 설정 이후에 지상권이 설정됐다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용의물권 주고 안 주고 그 지상권은 밑에 줄 지상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이러면 되지. 중간권은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당보다 늦은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말소 기준금보다 늦은 거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세권이 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줄치고 누가 빨라? 전세권이 빠르죠.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빠른 전세권을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그래서 쭉 가서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소멸하지 아니하나 끊고. 근데 끊고 예외입니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줄치고 밑에 예외 적고. 원칙은 안 죽는데 배당 요구를 한 거야. 그럼 전세권자 배당 신청했다는 것은 돈 받아 나가겠다 이 말 아니야. 그럼 죽겠다 이 말이가. 죽겠다는 뜻이죠. 그럼 죽어 안 죽어? 죽어. 지가 죽겠다는데 뭐 죽는 거지 뭐. 죽어. 그때는 소멸한다. 그 다음에 3번 가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줄을 쳐. 저당권 설정 전에 줄치고 그 밑에 줄 임차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까지 줄치고 그 밑에다 대항력 갖췄음 이렇게 딱 적어.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전에 임차권이 설정되고 그 임차권이 대항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럼 저당권보다 빠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빠른 놈은 안 죽는다 했잖아. 안 죽으니까 경매를 받은 사람이 나가라 했을 때 임차인은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라고 대항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밑에 줄 갱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지위를 봅시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까지 보고 시작. 제3취득자 누구냐 하면 저당권이 붙은 물건을 사거나 빌린 사람입니다. 자, 제3취득자 누구라고? 샀다가 무슨 말이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빌렸다가 무슨 말이지? 지상권, 전세권처럼 용의권을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제3취득자다. 그러니까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 제3취득자는 이건 뭐지? 이래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붙은 물건을 샀다. 즉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빌렸다.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자, 갑이 원로부터 1억을 빌렸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그리고 토지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땅에 뭐가 붙었다? 저당권이 붙은 거야. 그리고 10월 1일 날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붙은 땅도 사고 팔 수 있나요? 사고 팔 수 있지 뭐. 저당권 붙은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사고 팔 수 있지 뭐. 그래서 제3자 병한테 팔고 4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주면 병이 뭘 취득해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근데 저당권 주고요 따라가요. 요 등기에 붙은 자 저당권이 따라가겠죠. 요때 요 병의 이름이 뭐라고? 이게 제3취득자야. 저당권이 붙은 물건을 샀다 아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 합니다. 근데 10월에 변제 날짜가 됐어. 갑이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럼 어른 어떻게 하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 누구 땅에 경매 들어갈까? 갑이 땅이 누가 땅 주인도 아닌데 돈 팔았는데. 아휴 봐봐라 참. 10월 1일 당시에는 땅 주인이 누구? 병이네 병. 자, 돈 안 갚았어. 그럼 누구 땅에 경매 들어가? 병의 땅을 경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의 땅이. 참말로. 그러니까 채무자 돈을 안 갚으면 불똥이 어디 튀어? 제3취득자한테로 튄다니까. 그러니까 이 제3취득자는 지금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갑이 돈을 갚냐 안 갚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존속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항상 불안한 사람이야. 그래서 보호를 해줘 안 해줘? 그 불안한 사람을 보호를 해주자 이 말 아이가. 그게 제3취득자 보호제도라니까. 네. 그럼 몇 가지를 보호한다? 4가지 보호제도가 있어. 첫 번째 보호제도가 뭐냐? 대의변제. 대의가 무슨 말이죠? 대신 갚아준다 이 말 아니야. 자 봐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불똥이 어디 튄다? 제3취득자한테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 소유권을 잃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라도 대신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을에게 돈 1억을 갚아줬지. 그럼 1억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어떻게 돼? 소멸할 거 아니야. 주가 죽으면 종도 죽어야지. 그래서 내가 깨끗한 소유권을 갖춘 다음에 다시 어디로 찾아갈까? 갑을 찾아가야지. 가서 뭐라 할까? 돌려달라 해야지. 내가 네 대신 돈 갚아줬으니까 네 돈 돌려달라. 그게 뭐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니까. 구상권. 그렇게 따라가면 돼. 이게 뭐가 어렵노 이게.
그 다음에 밑에 대변제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 돈 안 갚아주니까 어른 개매 넣겠지. 그럼 개매 놓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받아갈 수 있냐? 이게 문제야. 자기 물건 자기가 개매를 받아 못 받아? 당연히 못 받아야지. 지 물건을 지가 개매 받아가면 되냐고. 개매 받을 돈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받아갑니다. 지 잘못이야 아니야? 잘못한 사람은 갚이잖아. 제3치 이제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통상은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개매를 못 받지만 제3취득자는 뭘 할 수 있다? 지 잘못으로 개매 놓은 것이 아니니까 갱락인의 지위를 인정해서 자기 물건이지만 개매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야 소유권이 보존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개매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3자 A가 12월 1일 날 개매를 받고 대금을 완납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 그럼 배은 뭐예요? 소유권 잃게 되겠죠. 그치? 소유권을 잃었지만 4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8개월간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토지에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비용이. 길이 없는 땅에 길을 닦았다든지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고. 그럼 비용을 들고 어디로 간다고? 요 갱락 대금에 배당 신청할 수 있고 저당권자도 배당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럼 저당권은 물건이고 비용은 채권이지만 누가 먼저 받아야 한다? 채권이지만 제3취득자의 비용을 먼저 줍니다. 우리 지안을 앞에서 봤잖아요. 최우선 변제할 때. 제3취득자의 비용에 대해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상한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 담보 책임을 통해서도 보호가 됩니다.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저당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초점을 맞춥니다. 매매의 초점을 맞추면 매도인 갑, 매수인 병이죠. 그런데 매도인이 돈을 안 갚는 바람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매수인이 가만히 있겠나? 매도인을 찾아가겠지. 가서 뭐랄까? 네가 돈을 안 갚는 바람에 내가 땅을 소유권을 뺏기게 됐으니까 책임지세요. 이게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돈 이자 받아서 다 이자 부채가 돈 다 돌려받고 돈을 다 돌려받아도 또 손해가 별도로 발생하면 뭐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병을 보호해 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3취득자 보호제도가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봅니다. 다시 본다. 제3취득자 누구라고요? 고급스럽게 답하지 말고 그냥 투박하게 하시오. 저당권이 붙은 물건을 샀다 이러면 될까? 그건 뭐라고? 제3취득자 누구라고? 내하고 문제 대화부터 떼야 될 거 아니야.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붙은 물건을 산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줄고? 보호를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보호를 해줄고? 4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대충 가닥이 잡혀야 문제를 풀지. 그래서 둘째 줄 끝머리 저당권 실행으로 말미암아 제3취득자는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주자? 보호를 해주자 이 말입니다. 넘어가고 이제 보호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제3취득자의 범위 이래가지고 첫째 줄 저당권 설정 후 저당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 줄 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당권이 붙은 물건을 샀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제3취득자예요. 그리고 빌린 사람도 제3취득자를 했죠. 밑에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예리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물건을 산 사람만 딱 보는 거야. 세 사람 다 볼라 하지 말고. 그래서 저당권이 붙은 물건을 산 사람을 제3취득자 하는데 지위가 불안하고 그래서 보호를 해주자. 내려가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4번부터 봐야 되겠다. 이 책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야.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 뭐야? 대의변제입니다. 변제를 해보고 못 갚으면 개매 놓으면 또 받아가고 개매도 못 받으면 그 다음 비용 또 받아가고 이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쭉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의 변제권 옆에다 대의변제 적으면 되겠죠. 대의변제. 대신 돈을 갚아줍니다. 갚아주고 그러고 나서 동안 5번으로 넘어가서 둘째 줄에 구상권을 가진다 이런 말 보이죠. 내용은 볼 필요 없습니다. 얼마를 갚아주고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대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푸른 다음에 구상권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가진다. 그 다음 앞으로 돌아서 동안에서 한 번에 봅니다. 그런데 대변제를 못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그 물건이 개매에 놓을 거 아니야. 개매에 놓으면 제3취득자는 소유자이지만 갱락인이 된다 안 된다? 갱락인이 되는 권리 그때 주시면 되겠지. 지 물건이지만 지가 개매를 받아 한다니까. 근데 개매도 못 받았지. 그럼 어떻게 했어? 내가 개매를 못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가겠지. 그럼 개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제3취득자가 그 개매 대금의 비용을 가지고 배상 신청을 한다 한다. 그 목적물에 들인 비용을 가지고 배상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 나중에 받아? 먼저 받는다고. 그래서 그 저당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저 법전에 줄을 치든지 아니면 그 마지막 줄에 보니까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뭐 없다 돼 있는 거는 뭐야 이거. 건물의 정축 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 이전 능력을 경험해봤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식 필요비. 정축 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 이전 능력을 경험해봤으나 요거는 그저 뭐야 자기가 직접 비용을 들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법전을 보세요. 그 밑에 판례는 쓸데없는 게 적어놨는데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쓸데없는 판례야. 그저 367조 법전을 보세요. 저당물의 제3세력자가 부동산의 보존에 들어간 돈이 뭐야? 필요비죠. 개량을 들어간 비용은 유익비죠. 그래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203조 1항 2항의 규정에서 줄을 쳐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그다 줄 치면 된다고. 이때 우선 상한 밑에다 저당권자보다 먼저 이렇게 딱 적어놔. 저당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밑에 판례는 X 치고 괜히 그걸 같이 알아놓으면 또 막 혼란이 생긴다. 법정이나 똑바로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저당권 실행, 이거는 시험 안 나옵니다.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고. 428페이지 보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있죠. 요거는 이순환 적어 놓으세요. 이순환 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433페이지 건저당권을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